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 정부가 11, 10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어요. 자, 내용과 규제 완화의 파급 효과 알아보겠습니다. 금리 급등에 따라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침체해가지고 부동산 PF가 부실해졌어요. 자, 그것 때문에 채권 시장이 뒤집어졌어요. 자, 그것 때문에 정부가 이대로 방관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제 건설사들이 다 부도나고 기존의 채권 시장도 흔들고 건설사들이 모기업에 자금을 조달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자,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정부가 아주 긴급하게 계속해서 규제 완화를 하고 있어요. 뭐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자시고도 없어요. 보면은 예전에 이렇게 규제 완화할 것 같으면 신문에 좀 흘려가지고 간을 봤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주정심도 열린다는 얘기도 없었어요. 근데 어제 열렸더라고요. 자, 그래서 나는 주정심 그 절차도 없이 규제 완화를 할 수 있나 했더니 벌써 어제 열렸어. 열리고 나서 그 회의 결과를 가지고 오늘 규제 완화를 했던 거예요. 자, 뭐 거기다가 최근 수도권의 집값이 27주 연속 하락하는데 그 낙폭이 최대 낙폭이야. 계속. 자, 그리고 거래가 급감되면서 집이 팔 수도 없는 상황. 건설사들 부도 직전. 자, 롯데건설이 롯데모회사로부터 롯데케미칼이나 롯데지주인가요? 자, 그 회사부터 1조 1천억을 차입했다는 거야. 많은 사업장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이제 많은 돈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채권 시장에서 부동산 PF 발행을 못 하다 보니까 벌려놓던 사업들을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회사에서 이렇게 돈을 끌어오고 있는 거야. 자, 이게 우리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자, 롯데건설이 1조 1천억, 사업을 많이 벌렸으니까 그 정도 필요한 거잖아요. 자, 그리고 다 건실한 그 사업장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자신있게 돈을 땡겨서 사업을 하는데, 다른 건설사들도 많은 사업장을 벌렸는데 그 사업장이라는 게 부실한 데가 아주 그 사업성이 뛰어난 곳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다 사업성이 뛰어난 게 아니란 말이야. 퍼센테이지로 보면 반이란 말이야. 경기가 좋을 때는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부실한 사업장도 다 팔리거든요. 근데 이게 경기가 나빠지면 좋은 사업장도 안 팔려. 자, 그렇다면 많은 건설 회사들이 굉장히 지금 많은 자금난에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롯데건설 사례로 보면. 자, 그런 상황 때문에 규제 완화를 할 수밖에 없었다. 파격적으로. 그리고 오늘 그 규제 완화한 지역들을 보면 평균 가격보다 더 하락폭이 컸다라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인천의 아파트 가격이 연수구가 전주 대비 0.77, 더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세종이 마이너스 0.52. 자, 이 정도면 많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폭락. 수원이 0.46. 세종 같은 데는 거의 0.4, 0.5예요. 그러면 완전히 폭락. 안양이 0.47. 다 폭락이죠. 군포도 0.4, 의왕도 0.5, 용인 소지구 0.41. 문제는 전국 평균 이상의 하락폭을 기록하는데도 불구하고 거래가 안 된다는 거야. 자, 거기서 정부가 깜짝 놀란 거야. 이거 부동산 이러다가 경착륙 하면은 PF 부실뿐만 아니라 가계대출 부실까지 일어날 수 있다. 완전히 중산층의 가계가 붕괴될 수 있다라는 위험을 감지하고 정부가 긴급히 부동산 장관 회의를 거쳐서 해제를 했어요. 시기적으로는 적합했다고 봐요. 어느 곳을 해제를 했느냐? 자, 여기서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해제 안 된 지역만 빼고 나머지는 다 해제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전에 이제 한 두 차례 거쳐서 이미 해제를 했으니까. 자, 그러면 해제 안 된 게 어디냐? 서울, 과천, 그리고 성남에서는 분당, 수정구, 자, 그리고 하남, 광명. 그 나머지 지역은 다 해제했어요. 세종과 인천이 다 포함되면서 다 해제를 했어요. 자, 서울, 다음번에는 과천, 하남, 광명, 이 정도는 해제가 가능할 것 같아요. 다음에 내년에 이제 다시 주정심을 열려서 해제를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서울과 성남 그리고 나중에 강남까지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제가 되리라고 봐요. 이 네 곳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규제가 해제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해제가 되면은 이제 관보에 게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14일 0시를 기해서 그 해제 효력이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내용을 보면 경기도 9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고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 기흥, 동탄 2, 그리고 도정 지역에서 해제된 경기도 지역이 뭐 수원, 안양,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 뭐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뭐 웬만한 지역도 다 해제됐다. 이제 해제 안 된 지역만 빼고 다 해제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세종시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세종시만 가지고 뭐 기타 다른 지역도 이제 다른 그 구역별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차례차례로 이제 그 해제 효과를 지역별로 분석해 드릴게요. 다음 주에는 뭐 세종시, 다음에는 세종시, 그 다음에는 뭐 인천, 뭐 그 다음에는 뭐 안양,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뭐 분양권들이 어떤 것들이 이제 거래가 되고 뭐 가격의 동향은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은 따로 지역별로 방송해 드릴게요. 그때 보시고 무주택자들은 어느 정도 가격이면 사야 되는 건가 한번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제를 해주면 역시 좋은 게 대출을 더 많이 해준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15억 이상 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이 돼요. 뭐 근데 투기과열지구 해제됐는데 15억 이상 되는 아파트는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 별로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예요. 가장 많이 이제 관심 있는 게 분양권 전매 제한이 해제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분양권 전매 제한이 해제되는 것도 다 해제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세종시가 조정지구 해제되니까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공공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또 분양권이 전매 제한이 풀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세종시는 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잖아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아파트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뭐 이제 뭐 따로 이 도시계획 공공택지 외 바깥에서 지은 아파트야 뭐 거래가 될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 이 공공택지 안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 아파트는 거래가 안 된다. 이제 그 밖의 아파트들은 이제 거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면 50%인 LTV가 70%로 완화되고 그러니까 이제 대출을 많이 땡겨서 집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자, 그런데 이제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이제 대출을 많이 땡길 수가 없죠. 지금 금리가 2배가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죠. 자,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이 돼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도 집을 추가로 살 수가 있어요. 투자로.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취득세 중과 완화가 이번에 해제가 안 됐죠. 자, 그것 때문에 이제 못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5억, 6억 하면 벌써 이제 뭐 8%, 12%니까 한 5, 6천이 들어가는 거야. 다주택자들도 이게 해제가 된다고 해서 집을 사질 못해요. 8%, 12% 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취득세 중과세는 언제 완화되냐? 그건 제가 보기엔 쉽지 않아요. 제가 보기엔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는 어렵다라고 보셔야 돼. 왜냐면 국회의원 선거 전에 그걸 취득세 중과를 완화해 줬는데 집값이 또 올라가 봐. 지금 여당 입장에서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해제를 안 해준다니까, 그건.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보면은 추경호 부총리는 꼭 추가하는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을 12월 초에 허용해 주겠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그리고 요즘 이제 미분양 나는 아파트에 대해서 펀드를 조성해서 10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보증을 추가 공급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무순위 청약시 거주지 요건을 폐지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세종에 그 무순위 청약이 생겨서 무순위 청약 물량이 생겼는데 예전에는 이제 세종 사람만 이제 청약을 할 수 있었거든요. 이제 서울 사람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인천 사람도 할 수 있고 전국에 있는 사람 다 할 수 있다. 반대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무순위 청약이 생겼는데 이제 서울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다. 거주지 요건을 폐지하겠다라는 거야. 자, 이제 청약 기회를 보다 확대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재건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안전진단 규제 개편, 규제 완화를 기다렸는데 그것은 이제 연말까지 마무리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공공택지에서 사전청약 의무가 폐지된다는 게 뭐냐면 이 민간 아파트들도 사전청약 의무를 지키면서 지켜야 되는 그 필지들이 있거든요. 자, 그거에 대해서 사전청약을 생략하고 바로 본청약으로 하도록 해주겠다라는 거. 왜냐면 이게 사전청약하고 본청약하면 기간이 길어져. 예를 들어서 작년인가 올해 몇 월 달에 세종에서 분양한 게 있는데 택지도 다 돼 있는데 이번에 사전청약을 받았어요. 근데 본청약은 한 1년 반 뒤야.
그러니까 사전 청약 받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뭐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다 도망가겠죠? 딴 데 청약에서 당첨되면 그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사전 청약을 없애버리고 바로 본 청약을 해라. 어떤 사전 청약의 현재 실효성이 떨어진다. 집값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제도를 좀 바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미분양이 나니까 예비 당첨자 범위도 현재 모집 가구수의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늘린다라는 얘기고, 아무래도 가장 관심 있는 게 양도세 부담 완화죠. 자, 시장에서 가장 영향을 주는 게 이제 세금이잖아요.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완화해 준다는 거야. 조정지구가 해제된다고 하면.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처분할 때 2주택자는 기존 세율의 20%, 3주택자는 30포인트 중과세를 했었죠. 이제 그게 이제 유예됐던 거죠, 최근에는. 자,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그냥 일반 세율만 내면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벌써 이제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이 올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지역은 내가 일반 사서 차익이 나면 일반 세금을 낸다고 하면 할만하죠, 살만하죠. 분명히 이런 요인은 투자자들이 나중에 들어올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중요했던 내용이 뭐냐면 임대사업 정상화 방안이에요. 지금 현재 등록 임대사업자는 2020년 이후 혜택이 축소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 연립주택 등에 대해서만 장기 10년 등록 임대사업을 하고 있어요. 뭐 단독주택 사서 연립주택 사서 임대사업하는 사람 별로 없죠. 그러니까 별로 실효성이 없는 거야. 근데 이 임대사업자 제도라는 게 또 장점이 있거든요. 일단 임차료가 싸잖아요. 왜냐면 1년에 뭐 2년에 5% 이상 올릴 수가 없으니까 임대료가 싸다고. 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1인 가구가 급증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아마 조만간 50%가 넘을 거라고 하니까 그 1인 가구를 위한 등록 임대 사업을 활성화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전에도 했었고. 자, 그래서 개선안을 12월 중에 발표하겠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그런 세제 개편, 금융지원 수준, 리츠 등 전문 법인 사업자 육성 방안을 담아서 12월에 발표하겠다. 물론 이거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니까 준비를 잘해서 발표를 하길 기대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해제 이후의 효과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2번 정도 해제했잖아요. 대구도 해제해주고, 부산도 해제해주고, 뭐 울산, 대전도 해제해줬죠. 다 해제해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자, 낙폭이 더 확대되고 있죠. 낙폭이 더 확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제의 효과는 없는 거야. 처음에는 이제 해제해 주니까 막 물건이 들어갔죠. 오늘도 보니까 동탄 같은데 해제했다고 하니까 전화가 많이 왔다라는 거야.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건을 걷어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했는데 다 처음엔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시장을 압도하는 것은 금리야. 2023년에 아주 급격한 경기 침체, 불황,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은 뭐 어떤 규제 대책을 내놔도 효과가 없어요. 제가 오늘 들은 얘기인데, 그 고물상한테 들은 얘기, 폐지를 주워 가잖아요. 그 고물상 하시는 분들이. 근데 그 폐지값이 예전에 뭐 1kg에 뭐 50원이었는데 지금은 40원이라 그걸 못 주워 간다는 거야. 기름값도 안 나온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 그 폐지의 수요가 줄었다는 거야. 수출도 안 되고 전 세계적으로 경기 불황이다 보니까 이 제품 폐지라는 게 뭐예요? 종이라는 게 이렇게 물건을 포장하는 거잖아요. 그 포장하는데 택배를 보내는 거잖아요. 포장해서 택배로 물건을 보내는 거잖아요. 인터넷으로. 그런 거래가 줄었다라는 거야. 경기 불황으로. 자, 그걸 우리는 그 고물상의 그 폐지 가격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야. 이제 사람들이 그걸 주업으로 사시는 분들이 기름값이 안 나와서 그걸 주워가지 않는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고물상에 그 폐지가 쌓여 있다라는 거야. 쌓여 있다. 자, 얼마 전에 우리가 미국의 딜리버리 업체가 주가가 한번 폭락한 적이 있죠. 실적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해가지고. 자, 그 얘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오고 있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전에 인터넷으로 샀던 물건들이 얼마나 줄어들었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마도 한 반은 줄어들었을 거야. 아니면
한 3분의 2가 줄어들었을 거야. 그만큼 우리는 경기 불황 속으로 지금 빠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 속에 규제 완화라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빨리 팔으실 분들은 파는 게 좋지. 잠시라도 매수세가 들어오면 파는 게 좋다. 아까도 말했듯이 롯데건설에서 한 달간 1조 1천억이 필요했다. 자, 그러면 다른 건설사들은 뭐 이만큼은 아니더라도 몇천억씩, 몇백억씩 필요할 거 아니야. 근데 그 자금 조달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야. 그럼 건설사들은 지금 부도 직전이란 말이야. 아주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자, 어쨌든 지금은 이런 경기 침체와 맞물려 들어가서 가장 큰 영향이 이제 금리 영향인데, 이번 그 규제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압도하고 있는 것은 금리이다. 금리라는 문제 때문에 부동산 규제 완화가 시장에 뭐 그렇게 어떤 그 거래를 활성화하고 뭐 가격을 반등시키는 일은 뭐 없을 것이라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들 이야기예요. 자, 지금 시장을 압도하는 사항들은 급등하는 금리야. 그리고 매수세는 사라졌어. 취득세 중과세로 다주택자들은 지금 역전세를 만나서 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야. 뭐 5개, 6개씩 막 역전세 맞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추가로 집을 살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또 많지도 않아.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경기도가 풀어졌잖아요. 경기도가 풀어졌는데, 자, 경기도가 풀어주면 이제 경기도의 분양권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좋은 분양권들이 굉장히 싸게 나올 수 있어. 그리고 입주 때 되면 전세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잔금을 못 치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뭐 2억 같은 그 프리미엄도 어느 순간 막 몇천으로 떨어진다니까. 이 분양권의 특성이 그래요. 잔금 때 전세 가격이 형성되지 않으면 그냥 분양권이 매덕 같은 것도 몇천으로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그 서울에 있던 그 매수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파트를 실수요하시는 분들이 그 경기도의 좋은 지역으로 다 빨려 나갈 수 있어. 그나마 있던 매수세로 빨려 나가. 그러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더욱 거래가 안 돼요. 서울에 매수세가 실종되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 경기도에서 급매물들이 거래되고 서울은 낙폭이 더 커지는 현상이 나올 거라는 거야. 이거는 제가 이 규제 완화도 몇 번이고 강조했던 얘기예요. 이런 효과가 아마도 전개될 거라는 거야. 앞으로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서 경기도 지역이 대부분이 풀어졌잖아요. 자, 그러면 경기도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지역에서 가능한 아파트들이 나오고 주택 물량들이 활발하게 어느 정도 거래되다 보면, 싸게 거래되다 보면 매수세들이 다 빨려 나갈 것이다. 그리고 서울의 낙폭은 더 커질 것이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